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3분이고요.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대중문화와 사회문화 현상 좀 들여다보죠. 손희정 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이날이라 어린이와 영화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린이 영화라는 건 한국에 뭐 거의 없는 장르라면서요? 요즘에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린이 영화란 그야말로 이제 어린이들을 주 관객 혹은 시청자로 기획된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어린이 영화 역사를 살짝 짚어본다고 네. 한다면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어린이를 위한 컨텐츠가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시기에 소위 아동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인 73년도에 유신영화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우수 영화를 선정해서 막 지원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수 영화에 아동 영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국가가 우수한 아동 영화의 기준을 제시했었던 거죠. 네. 이때 이제 대종상의 아동 영화상이 개설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국가 주도의 정책이 어린이 영화 제작붐으로 이어진 건데요. 근데 뭐 관주도였으니까 대체로 뭐 국가주의와 반공 그리고 어린이 정서 순화 교육 등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제작됐고요. 딱 떠올리는 작품 있으실 거예요. 네. 또리장군 같은 영화가 대표적으로 이제 있었으면서 그 북한군은 멧돼지로 그려지는 또 청취자들께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영화 본 기억이 있는데 엄청 울었었는데 1977년도에 개봉을 해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예. 박근영 씨가 맞아요. 아역 배우로 출연해서 또 인기를 누렸었죠.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고 직접 막 추천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어린이 영화라고 하는 게 그냥 즐길 거리라기보다는 교육용이기도 하고 훈육용이기도 한 역할을 좀 해왔다는 부분이 있고요. 70년대 특히.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기억하실 거예요. 우레메라든지 영구와 땡치리 같은 시리즈물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사실 이때가 영진이 통합전상망이 없어서 영구와 땡치리가 도대체 얼마나 관객이 들었는지 공식 집계가 없거든요. 근데 추정으로는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들었다라고 추정되고 이게 이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에 준하는 흥행이에요. 그래서 엄청 인기를 끌었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부모가 할 게 없고 네. 영화관 같이 가주는 거 정말 큰 의미가 보고 있는. 뭐 햄버거나 피자 한 판 먹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개그맨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좀 등장을 했다가 기억나네요. 점점 이제 이전만큼의 인기를 못 누리고 최근에는 대체로 애니메이션 장르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네. 어린이가 근데 주인공인 영화들은 지금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체로 어른들이 보고 싶어하는 어린이를 그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영화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없는 장르가 어린이 영화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들은 종종 나오고 네. 2010년대 중반에는 심지어 아역 배우 전성시대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다들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케이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승호 배우의 데뷔작인 집으로라든가 박보영 씨를 스타덤으로 올려놓았던 과속 스캔들, 뭐 7번 방의 선물, 곡성 이런 작품처럼 어린이 배우가 특히 기억에 남는 영화는 많은데 이런 영화들을 어린이 영화라고는 할 수 없고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아직 충분히 어른이 되지 못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 남자 어른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성숙하고 발랄하고 케어링하는 소녀가 등장해서 한조가 되는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자 어른의 성장 그리고 소녀. 이런 서사로 꾸며진 영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좀 들어본다면. 저는 이 유행의 시작은 역시 원빈 주연의 아저씨부터가 아니었는가 싶기는 한데요. 이런 영화들에서는 부녀관계 혹은 유사 부녀관계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좀 많고 한국에서 이제 IMF 이후에 지난 20여 년간 부성 멜로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아버지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데 좀 재미있는 건 이 아버지 이야기에 어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아버지가 혼자서 세상을 구하느라고 고군분투하고 그때 꼭 이제 아이들은 딸인 거죠.
그래서 뭐 봉준호 그러네요. 감독의 괴물에서부터 부산행을 지나서 지난해에 인기를 끌었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까지 네. 아빠와 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헐리우드 영화 중에도 이런 작품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린이 영화가 헐리우드엔 그래도 좀 있지 않나? 네, 그 헐리우드에서는 꾸준히 예. 만들어지고 있고 굉장히 사랑받는 장르고요. 특히나 뭐 디즈니 같은 거대 스튜디오에서 계속 어린이 그렇죠. 영화를 실사 어린이 영화를 꾸준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가족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관객들에게 그렇죠. 사랑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작품들로 이제 어린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게 있고 더불어서 뭐 황금 나침반이나 몬스터콜처럼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판타지를 펼쳐 보이면서 네. 아이들의 성장을 다루는 이런 영화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판타지물과 성장하면 많은 분들이 해리포터 그렇죠. 시리즈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린이 영화 아닌가.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 자체가 약간 책 읽기와 영화 보기의 원체험처럼 맞아요. 특히나 지금 20, 30대들에게는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해리포터와 함께 성장하는 거죠. 해리포터가 어렸을 때 보기 시작해서 그가 그쵸. 이제 성인이 영화가 될 계속 때까지 커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 자체의 세계관도 그렇게 확장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런 식의 환타지 작품들도 사실은 소년들의 성장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성 청소년, 뭐 소년의 성장, 그 정말 청소년 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 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남성을 또 말하는 거라면 또 남성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져요. 그 고민이 되죠. 이게 사실은 네. 성장 영화라고 할 때 어린이의 성장을 그리고 있고 청소년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라고 할 때 사실 남녀 구분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들은 아닐 텐데 뭐 인간의 얼굴이 남성으로 상상되는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얼굴도 남성으로 상상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해리포터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다 소년들이 주인공이고 그렇죠. 거기 소녀들은 약간 조력자의 역할로 네. 나오기도 하는 거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황금 나침반 같은 경우가 네. 소녀 라라가 주인공이어서 좀 예외적인 작품인데요. 그러네요. 이게 정말로 예외적인 케이스로 언급될 정도로 소녀들의 성장을 다루는 영화는 많지 않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고 성장한 여성 관객들은 해리포터한테도 동일시하고 헤르미온나한테도 동일시하고 이러면서 네. 사실 성별에 상관없이 캐릭터에게 동일시를 하는 훈련이 되는데 사실 남성 관객들은 이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성 뭐 네. 주인공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훈련도 안 됐고 그래서 여성 주인공 이야기는 어쩐지 공감이 안 가고 재미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도 사실 이런 경험치의 차이 때문 아닌가? 그러네요. 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들의 이야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소녀들의 이해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어서 어떤 게 있나요? 게 있나라고 하면 역시 디즈니에서 만들고 있는 공주 이야기들이 예, 소녀들이 자신의 성장을 상상하고 자신의 이제 모습을 상상하는 어떤 자기를 탐색하는 장르가 되어 온 거죠.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희 조카도 디즈니 공주 너무 좋아하는데요. 옷까지 사 입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뭐 디즈니의 옛날 공주들,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공주들을 보면 사실은 성차별적이기도 하고 여성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그렇죠. 혹은 외모로만 화면되어 평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기꺼운 마음으로 이런 작품들을 같이 보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80년대, 90년대 지나오면서 디즈니 공주들도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럼 거죠. 뭐 세대가 있는 겁니까? 예, 공주 세대가? 이거를 뭐 조혜영 평론가 같은 경우는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1기 공주. 가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면 2기가 1989년도에 이제 개봉했었던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인어공주. 포카혼타스나 뮬란처럼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기심 많은 여성들 일단 피부색도 조금 다르기도 다양해지고 하고.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남자와의 결혼, 왕자와의 결혼이 해피엔딩인 이런 이제 공주들이었다고 한다면 예. 3기가 약간 페미니즘의 물결을 타고 완전히 다른 3기도 모습을 있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라푼젤이라든가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 엘사. 모아나 이제 이런 공주들이 나오면서 이제 소녀들의 성장담이 적극적으로 좀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작품은 한국 작품인데요. 우리 유니버스라고 불리우는 네. 윤가은 감독의 작품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들과 우리 집 연장을 내면서 이제 팬들이 우리 유니버스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줬었는데요. 윤가은 감독은 사실 단편 때부터 그러니까 장편 데뷔를 우리들로 하는데 장편 데뷔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녀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가은 감독이 클레르몽페랑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 손님이라는 영화였었는데 네. 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여자아이가 아빠의 애인의 집에 가서 이제 막 벌어지는 일. 그래서 손님이군요. 그래서 네. 이제 손님이고 그다음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정곰상을 받았었던 콩나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김수환 배우가 출연을 했었던 영화인데요. 구남도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한 소녀가 콩나물을 사러 가는 이야기고 하루의 모험을 그리고 있는 작품. 근데 이런 식의 관심사들이 우리들이나 우리 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 이 작품들을 통해서 윤가은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소녀들이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굉장히 활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간을 넓게 쓰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실제로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소녀들은 공간을 넓게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윤가은 감독 작품을 정말 좋아했던 건 네. 소녀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살아서 모험을 하고 성장한다는 것. 꼭 근데 그 모험이 성공하지는 않아도 괜찮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정말 윤가은 감독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이 윤가은 감독의 작품 전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실제로 10대들이 보고 윤가은 감독한테 그런 얘기한대요. 어떻게 우리 이야기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가 나오는 영화 처음 봤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가은 감독이 현장에서 아역 배우들의 노동권을 존중하면서 작업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역 배우를 대하는 법, 수칙 같은 것들을 작업 시작하기 전에 어른 스태프들한테 나눠주고 그렇죠. 숙지하는 이런 식의 이제 어린이들의 노동권을 문제, 존중하고 노동권.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태도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예, 선희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어린이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